시민단체에 대해서 자성을 주문한 대통령. 그런데 본인인 윤미향 의원은 취재진에게 어제 버럭하는 대목도 취재가 됐습니다. 왜 버럭했을까요? 국회의원회관 530호 앞에 기자들이 있죠. 뭘 찍으려고 기다리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취재가 지금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고승덕 의원님, 네. 윤미향 의원이 사망한 고인과 워낙 친분이 깊은 사이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의 상실감을 충분히 또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취재를 하는 특히나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취재를 위해 압박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의원회관실 앞에 기자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라고 격앙된 메시지를 내는 것까지는 많은 조간신문들이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반응 같아요. 고 의원님의 개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압박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여러 달 동안 지속이 되면서 취재진들이 정말 사소한 것까지 취재하려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제가 지켜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표현이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 하는 건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은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까워하면서도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거죠. 당연하죠. 어떤 기피적인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죽는 모습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냐라고 하는 정말 가장 강도 높은 어떤 짜증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짜증이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좌관이 나중에 이제 언론에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나와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심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멘트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결국 이제 검찰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쉼터 소장님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 경우에는 정의원 사무실에 있어야 될 서류가 그 쉼터에서 이제 있다가 지금 압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소장님이 이제 그 전후에 옆에 지인들한테 하셨다는 말씀이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부정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토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호소하고 이분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고 더구나 월급이 처음에는 80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월급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봉에 오로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는 삶을 바쳤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자기가 이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저는 꼭 언론의 어떤 공격이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박봉에 지금까지 정말 개인적인 희생을 예를 들어 몇십 년을 해왔는데 누구는 보니까 똑같은 대의명분을 위해서 하는 분이 집을 며칠 장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월급도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시민운동하면서 별다른 아버지가 교회 사택에서 얹혀 살다가 그 부부도 같이 들어가 살다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 집이 몇 채인데 자기는 정말 박봉에 살면서 했다고 하는 당혹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 의원님의 개인 추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한 그 상황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 거라고 보고요. 검찰에서 이제 밝힌 것처럼 적어도 그분을 소환하거나 그 소장님이 어떤 유혹적인 행동을 했거나 그분이 횡령을 했거나 회계 처리 잘못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님의 죽음을 가지고서 언론이 압박해서 사망했다거나 또는 이렇게 단정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반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윤 의원님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의 모든 그 소장님의 죽음을 돌리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